네, 미래탐구학원에서 우리 대1고 학생들 국어 지도하고 있는 강사 서주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첫 화면에 제시해 놓은 것처럼 선생님은 대1고 학생들과 국어를 같이 공부한 지 이제 9년 차가 되었고요. 우리 대1고 학생들 1학년 때 만나서 2학년, 3학년 과정까지도 이끌어 가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함께 같이 치열하게 공부했었던 요 순간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를 했고 훌륭한 성과들을 매년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먼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보낸 1학년 1학기 좀 어떻게 보냈을까요? 정말 고된 그 학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어만 하더라도 이 부교재, 문법 교재가 들어가면서 너무나 힘들었을 거고 또 이제 수행평가를 준비하느라 밤을 새웠어야 하는 그런 날들도 많았겠고요. 수학, 영어, 과학탐구, 그리고 사회탐구 뭐 하나 좀 만만한 게 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너무 고생했고 선생님도 강의실에서 만나는 우리 1학년 학생들 보면서 때로는 너무나 안쓰러운 마음으로 같이 좀 수업을 하면서 잔소리했었던 그런 순간들이 지금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나 고생 많았지만 대1고 1학년 2학기 과정은 조금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지만 올바른 방향과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준비만 있으면 여러분이 1학년 1학기 때와 같은 그 시행착오를 겪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그 2학기 사용 설명서, 그래서 지났었던 그 시험을 좀 되돌아보고 어떤 부분이 여러분을 좀 힘들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2학기를 좀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학기 때의 국어 등급 컷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제 2학년 선배들 보다는 조금 쉬워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 과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등급컷이 조금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 했을까요? 선생님이 좀 이제 공통적으로 살펴보니까 우리 대1고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보통은 우리 이제 선생님이 타 학교도 이렇게 좀 지도해보고 좀 하면 배울 때는 문법이 힘들다. 근데 시험 문제 틀리는 건 좀 문학에서 많이 틀려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대1고 학생들은 문학과 문법을 모두 다 힘들어했고 실제 시험도 문학과 문법 모두 다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어떤 게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조금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문제를 겪었을까? 정말 자신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들도 왜 이렇게 시험장에서 흔들렸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되짚어봤고 여러분이 아마 해당 내용을 보면 좀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드시 해결해야 우리가 2학기를 기분 좋게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1고 학생들을 힘들게 했었던 킬러 유형 3가지입니다. 아마도 2학기 과정도 지문은 달라지겠지만 이 킬러 영역 파트,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요소는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중간고사 때 출제되었었던 유형입니다. 아마 이제 왼편의 문제에 이렇게 딱 나왔었는데 문제 4번 문제였고요. 오답률이 굉장히 좀 높았었던 문제였습니다. 보기 1, 보기 2, 보기 2는 심지어 외부 지문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과제로 어떤 걸 주면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이거 시험 범위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대1고 시험 범위가 딱 부착이 되는 순간 이 여러분들을 항상 공포에 떨게 하는 멘트가 있죠. 성취 기준에 부합하는 외부 지문은 출제될 수 있다. 그래서 당연히 성취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보기 2에 이 고재종의 첫사랑이라는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보기만 나오면 벌벌 떱니다. 저는 원래 보기에 약해요. 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제 처음 겪게 되는 그런 지문들을 딱 볼 때 정보를 제대로 재구성하지 못하고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낯선 작품을 어떻게 파악할지, 표현상의 특징 문제, 수능형 문항, 보기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대1고 문제의 18년도부터 그리고 26년도 1학기 과정을 좀 되돌아보면서 아무리 낯선 지문, 아무리 어려운 보기가 나오더라도 어떤 식으로 풀어내야 하는지 현장에서 반드시 연습하고 가야만 우리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체화가 되면 2학기 중간고사 과정, 기말고사 과정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음은 우리 대1고 학생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시그니처, 바로 서술형 문제죠. 아마 서술형 문제는 목동 강서 지역에서 대1고가 정말 제일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배점도 제일 높죠. 약 40점 정도기 때문에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또 우리 학생들이 머릿속에 있는 걸 써내지를 못해요. 왜? 연습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데 그거를 제대로 또 기억해서 쓰느라고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풀 수 있는 객관식 문제도 놓치고 비슷한 단어 써서 감점당하고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깝게 틀리는 학생들이 전부 다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선생님이 이제 기말고사 때 새롭게 본 학생들이 조금 있었는데 서술형을 생각보다 대비를 좀 안 하고 오는 학생들이 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현장에서 서술형을 좀 많이 누적 연습을 시켰고 과제로도 나갔고 하니까 그래도 기말고사 때는 조금 더 편안하게 풀 수 있었다라는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서술형을 반드시 쓰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동형 문항을 매주 제작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누적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 주차에 못 썼던 걸 이제 다음 주차에는 쓸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더 빠르게 쓰게 되고 이 비슷한 유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쓰기 싫더라도 손이 자동으로 움직일 겁니다. 이 훈련이라는 것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말만 좀 믿고 따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제 그 각 기간에 만드는 서술형 문제만 하더라도 약 200문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는 데이터를 선생님이 좀 이렇게 많이 마련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행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잘 따르고 있고요. 이렇게 자료가 나가면 처음에 못하던 학생들도 이렇게 답안을 씁니다. 보이실까요? 여기는 객관식 문제를 마킹한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서술형을 이렇게 실제로 작성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못했었던 부분도 이렇게 빼곡하게 해당하는 조건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제발 시키는 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자료를 만들어낼 테니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따라만 주면 1학기 때보다 성적이 무조건 오를 수 있다라는 말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선배들이 한 말들을 좀 볼까요? 자, 이렇게 쭉 보면 다른 학생들은 제대로 쓰지 못했었던 그런 키워드들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었던 학생들은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었고 정말 이제 감점도 굉장히 좀 적었고 우리 07 학생 07년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학에 입학한 우리 1학년 친구가 또 조교도 하고 있는데 그 같이 함께 고민해서 서술형 컨텐츠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07년생 학생들부터 서술형에 대한 그런 컨텐츠 수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었고 그리고 많이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1고 서술형은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라는 걸 선생님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하는 잔소리만 잘 따라준다면 큰 문제 없이 2학기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문법. 여러분을 너무나 힘들게 했었죠. 품사 영역이 또 들어갔었고 형태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신 문제는 굉장히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좀 났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라도 잘못 생각을 하면은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문제가 날 거라는 걸 선생님은 너무나 좀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문제도 세부적인 문제를 정말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닮아있는 유형을 많이 풀렸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 그 과정을 좀 잘 이렇게 수행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보다는 성적을 좀 올렸었던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계속해서 좀 더 해주면 2학기 때는 당연히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선생님도 그런 확신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2학기 킬러 영역은 고전시가와 중세국어다라는 말 한번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짧은 여름방학 국어 특강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국어 특강도 보통은 중세국어와 고전시가 위주로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각적 부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학생들이 좀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는 한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각적인 부담이 높을수록 선지는 단순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낯선 영역만 제대로 극복해 준다면 생각보다 중세국어와 고전시가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영역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대일고는 도대체 2학기에 어떤 킬러 파트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자, 이렇게 됩니다. 일단 제망래가 그리고 시조 그리고 고전시가 영역 여러분 배우기만 하면 과제만 수행하면 그렇게 어려운 영역은 아닐 거고요. 이 포인트는 좀 외워라 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가이드가 되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전소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마도 중세국어가 먼저 들어갈 확률이 좀 높은데 역시 부교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9월 모의고사 45문항이 역시 3월과 6월 모의고사가 들어갔던 것처럼 동일하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을 생각보다 힘들게 할 영역은 현대시 그리고 현대소설 그리고 아마도 부교재에서 교과서 외의 현대문법 영역이 들어간다면 아마도 그 영역 그리고 독서에서는 사회 또는 과학기술 영역이 여러분을 좀 고생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제로 이제 작년에 나왔었던 중세국어 문제였는데 처음엔 학생들이 힘들어했지만 얘기했듯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 1학기 때 공부했었던 품사 영역에 대한 지식을 복습하시는 게 더 필요합니다. 중세국어 자체보다 관형격 조사가 뭔지 그리고 이제 어떤 목적격 조사가 뭔지 이런 것들이 좀 되어야만 중세국어가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중세국어는 포인트가 중세국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 문법 용어를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그래서 1학기 때 배웠었던 품사에 대한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자,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도 답이 딱 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물론 단순 내용 이해를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소설의 구조라든가 그리고 갈래 또는 작품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기 그리고 고전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런 어떤 세부적인 특징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약간 정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고전보다는 현대가 조금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여러분을 분명히 고생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년에도 요 지문이 모의고사 지문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9월에도 분명히 이제 모의고사가 치러질 텐데 그 부분에서 독서 지문이 꽤 난이도 있게 나올 수 있을 거고 역시 요번에 그랬었던 것처럼 좀 서술형으로 변형해서 나오는 경우 학생들이 또 내용을 또 이해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용어를 찾아서 쓰는 걸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래서 지문별 어떤 읽기 원리라든가 출제 포인트가 무엇이 있는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대일고 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컨텐츠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워밍업부터 시작해서 교과서 분석서 그리고 매주 나가는 단계별 문제집 그리고 매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리허설을 하고 갑니다. 복습 테스트인데 난이도가 꽤 있고 서술형까지도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매주 여러분 내신 시험을 미리 치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이널 과정까지도 교재화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수업하기에 가장 편안한 그 과정으로 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일고 학생들 만나는 시간은 미래탐구 학원에서 일요일 오후 6시부터
그리고 수업 시간은 9시까지인데 그 이후에 이제 피드백 시간이 있어서 9시부터 10시까지는 과제 그리고 우리 학생들 복습 테스트에서 좀 힘들어 했었던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선생님이 일요일 하루 종일 좀 그 학원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와서 국어를 효율적으로 같이 공부하고 재미있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우연히 이 뉴스 프로를 보다가 요 연예인이 얘기하는 걸 봤는데요. 여러분도 좀 알고 계시죠? 좀 유명한 이효리라는 연예인 분이 가능한 것만 꿈꿀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도 참 이 얘기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마주하는 학생들이 모두 다 국어를 힘들어하지 않고 모두 다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꿈을 우리 대일고 학생들과 2학기 때는 꿔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 있으니까 여러분 공부할 마음만 들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국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미래탐구 학원에서 대일고 학생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